안녕하십니까, 이페더입니다. 저희가 6월달에 보고 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보고 있는 자산의 어떤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빅데이터를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산, 개별 자산 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방향성을 공유 드리는 것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맺고자 합니다. 일단 5월달 말 그리고 6월 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3%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런 채권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채권이 미국 국채 10년물인데요. 이 친구가 3% 금리를 딱 찍으면서 사실 그러니까 금리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반영 수준은 한 3%까지는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1에서 2%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글로벌 하우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거의 1%에서 거의 3%까지 왔기 때문에 2%포인트 정도는 이미 채권 가격, 그러니까 금리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1%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봐왔던 충격의 한 3분의 1 정도는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보시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는 이미 심리적으로는 되게 불황이 왔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대부분 이익 증가율보다는 기업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보다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훨씬 더 관심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시장에서는 핵심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실히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조그마한 변동에도 막 가격이 플럭체이션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되게 반대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좀 있다 싶은 자산들에는 돈이 확실하게 몰리고 있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일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중에서도 특정한 유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밀리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실물 자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다 싶으면 돈이 확실하게 세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하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저희는 3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난텍, 그러니까 비기술주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 측면은 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화폐 측면에서는 유로화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 달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시는 것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에 관련된 말씀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리적으로 센티멘트 측면에서 어떠냐, 그리고 진짜로 불황이 오는 것이냐, 이 2가지 측면에서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로 지금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떠냐, 사실은 이 유가가 사실은 글로벌 투자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인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퓨처스 마켓,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95불을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은 115불을 보고 있습니다. 즉 95불을 보고 있는 자와 115불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20불이기 때문에 글로벌 모두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20%가 차이 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여기서 더 물가는 올라갈 텐데 시장에서 그걸 아직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물가에 대해서 완전히 적응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수요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 이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되게 특이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OE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약자고요. 보시면, 네모나게 생긴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라는 글로벌 투자하는데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보면, 영국도 비슷하고 2023년 기준으로는. 근데 미국이 되게 다릅니다. 유로존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생각하는 것보다 과대평가됐다라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수요가 망가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망가져서 인플레이션이 더 추가적으로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준으로 한 2%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속도면,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불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리세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리세션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리세션이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되는 것이 리세션 시기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두 분기 이상 GDP가 마이너스 하는 경우인데요. 보면 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리세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2023년 연초 혹은 내년 여름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리세션이 올 것 같고, 분기별로 연달아서 마이너스 GDP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시장이 이미 심리적으로 리세션이 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게 됐는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항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보면 인벤토리 세일즈 레이쇼, 그러니까 실제 매출 대비해서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해 뒀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 빨간 색깔이 미국입니다. 재고가 크게 낮아졌고요. 그리고 대만도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독일도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고에 여유가 있는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본, 한국, 중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서 약간 좀 자유로운 지역은 그래도 중국, 한국, 일본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차이나 시장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돼서는 이들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만으로 지금 회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될까 싶어서 지금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리세션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아마 이쪽으로, 이 지역의 경기 흐름을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자본시장에 관련된 부분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채권시장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EPS,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 하향 추정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갑론을박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봤더니 EPS, 기업의 이익과 그리고 P, 밸류에이션, 시장의 어떤 기대가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P 값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리턴이라는 말은 P 값이 떨어지고 EPS 값이 올라갔죠. 보시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토탈 리턴은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됩니다. 13% 정도 되어 있군요. 즉 P 값이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즉 밸류에이션 값이 더 많이 떨어져서 이익이 올라오는 수준으로는 가격 하락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는 P 값을 20배 정도 주고 거래를 하다가 지금 보니까 P 값을 15배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따라서 P 값에서 20에서 25% 하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EPS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플러스가 나다 보니까 대충 빼보게 되면 한 10% 전후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이익을 기준으로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산정한다고 봤을 때 현재 시장은 P 값이 하락하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화 됐고요. EPS 기준으로 얼마만큼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팔 건지 버틸 건지가 결정되는 변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센티멘트를 기준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해서 에버코어에서 서베이를 해봤더니 원래 한 50%가 중립이거든요. 위험. 헤지펀드들은 롱과 숏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따라서 50이 중립인데 일반적으로 롱을 좀 더 가지고 갑니다. 보면 시장이 되게 좋아 보이면 60%, 즉 한 10% 정도 추가로 들고 가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한 54까지 떨어졌으니까 6% 팔았습니다. 즉 10 중에서 6을 팔았기 때문에 거의 60%는 비관적이다.
여기서 4 정도 더 비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비관적인 거고요. 지금은 그 사이 동안에 베팅했던 것은 다 줄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줄이게 된다고 한다면 리세션에 베팅하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 사실 저희가 있는 한국이죠. 한국에 있어서 IP, 그러니까 산업 생산의 월별 추이를 쫓아가는데 보면 서베이 예상치는 1.2였는데요. 실제로 봤더니 마이너스 3.3으로 글로벌 산업 경기가 좋지는 않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보면 지금 마켓 인플라이드 되어 있는 금리의 인상폭이 추가로 1%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6월하고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가 된다는 거는 0.5씩 두 번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1%가 되고요. 그 말은 50bp씩 0.5%씩 두 번 올린다, 연속해서 올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많이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왜 빅스텝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는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고요. P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산 가격은 과연 어떻게 가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산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자산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적인,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0%를 보셔야 됩니다. 왜 0%냐? 기업의 이익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22년 5월 기준으로, 이게 1월 달만 하더라도 보시면 약 15%에서 20% 가까이 기업 이익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면 0에 수렴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죠. 그 말은 자산 시장에 있어서 주식은 사면 안 되겠다, 왜 이익이 줄어드니까 라는 시장의 스탠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하이힐드 채권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2021년 연말에서 올 때에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인 미국 국채보다 400bp, 그러니까 4%죠. 4%만큼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4.79까지, 그러니까 79bp, 0.79%가 올라갔다는 것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금리가 올라갔죠. 그 말은 하이힐드, 그 위험한 채권의 가격에서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골드만삭스 추정치 기준으로는 다시 한 0.5%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이힐드 채권에 의해서는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고 주식시장에서도 0%밖에 안 되는 기업 이익 추정치로 되게 부정적인 모습이 보였고, 그 말은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모두가 불안해하는 자산시장의 지금 스탠스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프라이스인 됐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면 되게 주식도 되게 비관적이고 채권도 되게 비관적인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희한하게 금이 더블탑을 찍었다라고 저희는 시장에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점 대비해서 2000을 근처 가게 되면 금 가격이 그 꼭지를 맞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금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제 시장이 되게 이렇게 부정적이면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도 보시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보시게 되면 1600 전후에 있던, 그러니까 1500, 1600에서 거래되는 거 2000까지 거의 500달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까지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다양한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은 금융위기가 올 정도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리세션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이나 사야 되겠어 라는 의사결정은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지금 봐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금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되냐?
그러니까 자산 선택에 있어서 혹은 내가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를 이제 짚어본다고 한다면, 이게 시클리컬은 경기 민감주고요. 디펜시브는 경기 둔감주. 일종의 이제 방어 주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경기주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가격의 비율이 보게 되면 이게 코로나 터질던 그 순간까지 사실은 좁아졌습니다. 즉 버블이 일정 부분, 코로나 버블에 관련돼서는 이런 상대 가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하지만 양적 완화가 꾸준히 일어났던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다. 즉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를 찾아서 만약에 시클리컬을 투자하고 디펜시브를 뭐 팔았다, 혹은 반대로 했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반대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그 반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내려갈 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양적 완화가 일어났고 QE라고 부르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QT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반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 떨어질 룸이 있으니까 이게 작지는 않습니다. 15에서 20% 가까이 되는 수익이거든요. 상대 수익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20% 상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자산만 되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나머지 자산은 가격이 거의 다 빠지고, 이런 형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할 것이냐. 요약하자면 저희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측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 건지 6월 달에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물가 연동체, 팁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25에서 플러스 0.35까지 약 1.5%가 실질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역축입니다. 역축. 거꾸로 그린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5%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S&P 500이 대형주죠. 그리고 나스닥 100이 기술주죠. 그러니까 대형주하고 기술주 상대 가격 측면에서 약 한 35% 정도 올랐다가요, 지금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즉 15% 정도 아직 더 하락할 룸이 남았다. 10%에서 15% 하락할 룸이 남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가 더 좋아 보인다, 기술주보다는. 그러니까 기술주가 오히려 한 10에서 15% 더 빠지던가 대형주는 가만히 있고, 반대로 기술주는 가만히 있는데 대형주가 10에서 10% 오르던가 라는 패턴을 이렇게 하늘 색깔이 따라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지금 안전자산은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된 상태인데, 그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는 대형주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기술주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느 지역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익 추정치가 3개월 이익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보면 다른 색깔들은 다 하락 추세를 가는데 아시아 지역만 좀 버티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머지는 지금 다 하락이거든요. 보시면 뭐 미국과 유럽은 당연히 하락이고요. 이머징 마켓은 거의 버티는데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중국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근데 아시아 지역이 제대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팔아서 아시아 지역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투자 지역을 선택하는 데서 아시아 지역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환율 측면에서는 이게 골드만삭스 추정치 기준으로는 보시면 1.2달러에 있다가 1.05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15% 정도 떨어졌는데 유로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15% 떨어진 상태에서 연말까지 1.1, 그러니까 5%, 그러니까 15% 하락했다가 5%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한 번 더 내년 상반기까지 5% 추가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10% 정도는 1년 상관 안에는 유로의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골드만이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잘 모르겠고,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5% 정도는 하락폭을 회복하게 될 것 같다. 그 말은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안정세를 찾거나 달러 가치가 살짝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도 저희가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변동성이 높으니까요, 유로와 달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한 5에서 10% 정도 원화가 조금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펀드 가입할 때도 언해지 기준이냐 해지 기준이냐, 그러니까 UH냐 H냐,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원래는 저희는 이제 달러 베이스로 언해지 기준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H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때는 저희가 볼 때는 UH가 나은 것 같고요. 언해지, 그러니까 달러 그대로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그런데 원화 기준으로 좀 이렇게 해지를 해서 해지 비용을 좀 낸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H 클래스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은 아마도 H가 조금 더 우월할 수도 있다. 달러 하락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6월 달에 뭐 할 거냐? 6월 달에 어떤 해였냐? 이런 장기 시계열, 가격의 빅데이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까만색이 1950년부터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최근 20년, 그리고 오렌지 색깔이 10년, 그리고 미드텀 같은 경우 최근 5년 정도인데요. 보시면 6월 달은 사실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가격 상승도 최근 10년에는 크게 나타났고 최근 5년에 좀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6월 달에 가격은 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 폭 자체가 되게 그레이존에 있다. 희미하다. 아주 하락폭이 크지도 않을 것 같고 상승폭이 크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렇게 좀 혼란할 때 투자를 하게 되면 7월에 긍정적인 달이 사실 가장 이제 뭐 1월부터 7월 사이에서 보면 4월 달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좋은 달이 7월이고요. 그리고 8월과 9월은 애매한 달인데요. 요를 제외하고 나면 강력한 3개월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6개월 중에서 4개월이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투자를 해서 좀 성과를 내고 만약에 이때 좀 빠진다고 한다면 추가 투자를 해서 연말 성과를 기대해 보시는 것도 사실 6월 달에는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 자산 투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만한 사실 장기 시계열 기준으로 1950년대부터니까요. 한 70년 동안이죠. 70년 동안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패턴을 놓고 봤을 때 괜찮은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사실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맞춘 아이디어 중에서 뭔가 변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또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